안녕하세요 전우님들, 달팽이 주식 채널 신화부루입니다. 모처럼 푸근한 하루입니다. 우리가 바닥을 잡지 않고 버텼던 이유는 증시가 올라가 버리는 단 그 찰나의 순간들 때문이잖아요. 이럴 때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그 해 수익률을 다 까먹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다행히 이번 달 계좌가 진짜 이번 달 정말 많이 회복이 됐어요. 고점에서 매수했던 분들이 아니라면은 벌써부터 수익 구간에 접어드시는 분들도 인터넷 보면 꽤 보여지더라고요.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양쪽에 모두 분산 투자를 진행 중이신 분들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계좌를 열어보시면서 아마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모두가 큰 폭으로 올라 주었고, 오늘 한국 증시 분위기도 대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죠. 여기서 조금만 더 환율이 내려가 주면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이 드디어 꺾였습니다. 와, 이런 차트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습니까? 드디어 더 올라가지 않고 물가가 내려가는 모습을 어젯밤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늦지 않은 시간에 발표가 돼서 아마 모두 한 번씩 보고서 주무셨을 것 같거든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어젯밤 시장이 예상하던 CPI 지수, 즉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8.5%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8.5%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크게 안도하면서 상승을 해주었죠. 저번 달과는 180도 다른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저번 달 6월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힘든 시장이었어요.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아마 웬만한 장기 투자자분들도 저번 달에 손절을 하거나 이 장기 투자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저번 달 CPI 지수가 9.1%로 집계가 됐었잖아요. GDP 1위 국가에서 물가 상승률이 9%를 넘는다는 게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이 중심엔 유가가 있었던 거고요. 어쨌든 어제 소비자 CPI 지수를 보면 당분간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던 8.7%보다 더 낮게 나와주었고, 저번 달 9.1% 상승률에 비하면 확실히 많이 하락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정점론에도 큰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왔던 게 유가잖아요. 유가. 이번 물가 상승률의 하락에도 크게 기여를 했던 게 바로 유가입니다. 우리의 의식주에서 이 석유라는 거 절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죠. 에너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석유가 이제 물가가 빠르게 내려가느냐, 천천히 내려가느냐, 결국 유가에 달렸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에너지 가격은 4.6%, 휘발유는 7.7% 하락을 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CPI 뿐만이 아니라 월간 물가 상승도 0% 보합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물가의 상승이 잡혀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좋아 보이는 소식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 소비자 CPI 지수만 좋게 나온 게 아니라요, 근원 CPI까지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연준이 비중을 두고 앞으로 참고해 가면서 이제 다음 금리 방향성을 이제 얼마나 올릴지, 그거를 이제 어떤 걸 보고 참고한다고 했죠? 바로 이 근원 CPI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CPI에는 음식료나 에너지 가격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준도 참고하기가 애매하긴 하죠. 대내외적인 이슈 때문에 이 에너지들의 가격, 식료품들의 가격은 정말 변동성이 있는 그런 자재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앞으로 참고하겠다라고 한 게 이 근원 CPI 지표입니다. 이 근원 CPI라는 게 탄생하게 된 배경도 과거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어요. 197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지표가 탄생이 된 거거든요.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이 집계가 됩니다. 근데 이 근원 CPI조차 어젯밤에 시장이 예상하던 것보다 더 잘 나왔어요. 물론 전월 대비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시장이 예상하던 수치는 6.1%였습니다. 하지만 5.9%로 더 낮게 발표가 되어 주었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조금 높게 나온 건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미국의 CPI에는 이 주거비의 비중이 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주거 비용이 확실히 감소돼야지 근원 CPI 지수도 확 잡혀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가 높은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말이 있어요. 여름 끝나고 겨울이 되면은 이게 많이 내려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여기서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주택 임대료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0.5%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이 미국의 주거비는 두 종류로 나뉘잖아요. 실제 세입자가 부담하는 집세와 그리고 그 집주인이 현재 세를 놨을 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임대료죠.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 조금씩 다 하락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CPI의 이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주택임대료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번씩 체크하면서 넘어가 보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자면 간밤에 이렇게 양호하게 발표된 CPI 덕분에 결국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감이 한층 누그러졌을 거다. 이렇게 좀 희망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향후 금리 인상폭 분위기가 실제로 많이 누그러졌죠. 얼마 전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 생각해 보세요. 고용이 좋아도 너무 좋아가지고 연준은 앞으로 미친듯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라고 시장에 좀 걱정을 했잖아요. 당연히 시장의 분위기도 안 좋아졌었고요. 이 다음 금리 인상도 0.75%씩 올리는 이 자이언트 스텝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높아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발표된 이 CPI 지수가 정말 중요했던 거거든요. 만약 어제까지 이 CPI 지수가 높게 나왔다면은 고용도 좋은, 가뜩이나 고용도 좋은 미국이 미친듯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심리가 더 확산될 거고 시장에도 먹구름이 더 끼게 만들 거니까요.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어제 CPI 지수는 좋게 발표가 됐다. 덕분에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고 0.5%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는 자산시장이 아무래도 피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 이건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덕분에 달러 지수도 많이 내려와 줬어요. 이 말인즉슨 뭐예요? 우리나라 환율도 앞으로 안정세를 찾아갈 가능성이 불과 그저께보다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환율이 안정되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진다. 이런 장점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보다 더 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S&P 500 기업의 매출을 보시면요. 60%가 다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지만 나머지 40% 정도는 해외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겠어요? 이미 이름만 들어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미국의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나 미국 기업들 실적 우려감이 가뜩이나 컸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려감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달러 지수가 내려와 주고 해외 환율들도 이제 외환 시장도 좀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게 된다면 당연히 미국 기업들의 매출 증가, 즉 실적 증가를 뜻하게 되는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실적 우려감도 불과 그저께보다는 다소 누그러지게 되면서 증시의 또 하나의 호재가 탄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정말 어제 CPI 지수 하나가 이렇게 많은 나비 효과들을 오늘 이렇게 발생시키고 있다는 걸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은 정말 경제라는 게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고 참 재미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번 달 그리고 이번 달 그래도 좀 버텨냈기 때문에 그나마 좀 회복도 할 수 있었고 또 저렴하게 많이 모아오셨던 분들은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존 계좌의 회복도 많이 되어 버렸거든요. 위험하다, 위험할 것이다. 매일같이 악재들만 가득가득한 시장이었는데 눈 깜빡하는 사이에 S&P 500은 보시다시피 최근 저점 대비 약 15%에 가까운 상승세를 한 번에 연출해 주었습니다. 이 나스닥은 심지어 20%에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막 우려감, 버블 우려감, 심지어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수많은 우려를 딛고 기술주들이 상승했다라는 거죠. 현재의 시장은 이미 내년의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선 지금 이렇게 나스닥 시장의 선방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나 선반영이 무서운 것 같아요. 주식 참 어렵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혹시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금리 인상에 따른 주가 시장에 대한 변화가 막 금리 인상을 딱 하고 나서 아니면 딱 끝나고 나서 즉각 반영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표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금리 인상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고. 후반전쯤 되면은 주식시장이 보통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참 지금이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괜히 또 우리의 설레발일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우량한 자산을 모아나가는 것이 향후 벼락거지가 않는 데는 길이고 꾸준히 나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죠. 짜장면 가격이 그동안 비싸진 것처럼 성장하는 자산들의 가격 또한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구독자분들의 투자를 옆에서 저도 계속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올해는 하락장 덕분에 저도 주식을 값싼 값에 이제 더 많이 모아올 수가 있었고 이제 드디어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달팽이는 주식을 팔지 않고도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투자한다면은 저도 10년 뒤, 20년 뒤에 나의 자산 증식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라고 저는 믿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평범한 놈도 하는데 구독자분들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지난 10년간 자산 증식을 할 수 있었던 게 포기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내 주식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버텨왔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제가 뭐 주식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정답이었었고요. 앞으로 자산시장의 메커니즘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장기 투자가 어려우시거나 뭔가 배당 투자에 대한 좀 감을 잘 잡지 못하겠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노후 대비 동호회에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다 무료니까요. 부담도 없으실 거예요. 대신 무료라고 해서 어영부영 투자하게 제가 가만히 냅두진 않을 겁니다. 무료니까 더 열심히 습득하고 배우셔야 될 거예요. 물론 대단한 비결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한낱 개인 투자자일 뿐이지만 매달 제 투자 이력을 공유해드리고 있고,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걸 매수했고 매도했는지 월마다 이 일기장처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 참고 정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기장을 훔쳐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간 적어도 저는 돈을 잃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좀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신청 한번 남겨드릴 테니까 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달팽이가 항상 열심히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